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경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를 거의 한 횟수로 10년 차 되는 이제 베테랑 전문가라고들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만큼 오랜 경력으로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를 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을 좋은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모아레 컴퍼니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다가 김민성 대표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모아레 컴퍼니 대표 전문가로 이제 경력이 나와 있는 만큼 많은 미디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온라인 강연회라든지 오프라인 강연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좀 투명하게 케어를 해드리고 많은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전문가니까 다양한 인사이트들 얻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도 꾸준하게 잘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아경제TV에서는 하루 2,000원으로 경제방송 수익률 1등 전문가의 탑픽 종목과 VIP 리딩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최신 투자 정보와 주요 매매 전략까지 받아가세요. 신청 방법은 영상 설명 고정 댓글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제대로 된 곳에서 부담 없는 가격에 앞으로 좋은 수익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025년 1월 7일날 이제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뭔가 다시 한번 리뉴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느라 영상을 최근에 못 올려드렸는데, 정말 힘든 24년도가 끝나고 나서 새롭게 25년도가 시작하면서 장이 굉장히 좋아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작년에 힘들었던 만큼 더 많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고 더 좋은 결과 많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말씀드릴 주제는요, 25년도 우리가 한 해 동안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산업에 대해서 탑픽 종목까지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봐야 되는 산업,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CES 2025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역시나 CES 2025의 가장 큰 화두는 AI 소프트웨어, AI 하드웨어,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올해 꾸준하게 또 다시 한번 사이클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AI 하드웨어는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국내 기업 중에서 하드웨어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기업이 있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좀 맞춰져 있는 기업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사업을 대부분 영위를 하지만 포커스 자체가 GPU 쪽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잡혀 있는지,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잡혀 있는지, 아니면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잡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주가 방향성 자체가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드웨어 중에서도 HBM에 대한 모멘텀이 꾸준하게 있는 기업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 한 해 꾸준하게 어떠한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HBM에 대한 최강자는 누구냐? 역시나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위의 차트가 SK 하이닉스고요, 밑에 차트가 삼성전자입니다.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삼성전자는 바닥을 기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조정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기업 차이는 결국에는 HBM에 대한 모멘텀이 있냐 없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HBM3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납품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HBM3E가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HBM3E를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모멘텀은 HBM4랑 블랙엘, 그리고 브로드컴이 이번에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에이직, 맞춤형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에 대한 수요가 얼만큼 늘어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좀 시장 캐파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선도를 치고 가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선진국은 맞지만 시스템 반도체나 팹리스 쪽으로는 좀 약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치고 가는 방향성을 쭉 만들어 줘야지만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먹으면서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대한 좀 수주를 늘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HBM3E에 대한 콜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주가 측면에서도 명확하게 좀 갈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강자를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년도에 대한 하드웨어 주인공은 역시나 SK 하이닉스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인텔이랑 엔비디아를 우리가 나눠서 볼게요. 옛날에 IT 버블, 컴퓨터, 인터넷 보급이 처음이 됐을 때는 인텔은 CPU를 고집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GPU를 고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거에 대한 방향성은 크게 변함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처음엔 돈을 굉장히 많이 벌면서 주가 측면에서도 시가총액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인텔이 굉장히 강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이후부터 엔비디아는 서서히 GPU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수기를 맞이한 게 엔비디아는 비트코인이 활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 GPU를 쓰느냐 그거에 대한 연산 속도 차이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GPU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첫 번째 성수기를 얻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엔비디아의 가장 큰 성수기인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HBM GPU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과거보다 더 큰 영광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인텔은 CPU를 고집하고 있었던 기업이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엔비디아는 GPU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GPU만 고집하고 달렸기 때문에 지금도 인텔은 엔비디아를 추격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SK 하이닉스는 HBM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을 먼저 개발을 했지만 포기를 했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HBM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술 개발을 꾸준하게 이어왔던 SK 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콜 테스트를 먼저 통과를 하고 먼저 납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HBM4라든지 블랙엘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SK 하이닉스가 기술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앞으로도 계속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에 대한 수주 자체가 이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애플도 칩을 개발한다, 브로드컴도 에이직을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익성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는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HBM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 GPU에 대한 최강자는 결국에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랑 가장 큰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게 TSMC랑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여전히 글로벌적으로 모멘텀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셔야 되고 올해도 여전히 HBM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강할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HBM4를 주문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HBM4를 구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HBM4가 필요하다는 거죠. 미래 기술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이 GPU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AI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요. 로봇도 개발을 해야 되고 자율주행 그리고 UAM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할 거고요. 메타버스라든지 VR, XR 이런 거를 개발하는데도 앞으로는 더욱더 빠른 연산 속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HBM4는 단순히 AI에 대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자동차 산업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침투력이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HBM3가 잘 팔리니까 여기서 이것만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해서 멈췄다면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었겠지만 블랙엘부터 시작을 해서 HBM4 계속해서 더 고성능에 대한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AI는 특히나 이제 시작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대한 AI 버블이다. 반도체 쪽만 돈을 잘 벌고 소프트웨어 쪽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투자를 끊으면은 여기에 대한 버블은 크게 쏟아지기 시작을 할 거다라는 우려감을 잠재운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8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근데 양자컴이든 AI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데이터 센터는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800억 달러면은 117조 가량이 됩니다. 이 금액을 25년도에만 들이다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끊기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거를 한 번은 종식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테슬라 같은 이제 자동차 기업들도 HBM4가 필요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필요한 고객들은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능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도 좋지만 이제 SK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우선적으로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는 지금보다도 더 높은 주가 측면에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대한 주인공도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주인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SK 하이닉스는 가격이 또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위에서 올라갈 때 부담스러워서 못 사신 분들은 새롭게 진입을 할 수 있는 또 셀 구간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좋은 기회를 또 다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국내 증시는 굉장히 다양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 왔기 때문에 뭘 사도 수익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좋은 기업들이 좀 세일을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이때 아니면 언제 사나 또 이런 기회가 지금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점을 신중하게 잘 고려해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올해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 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도 제가 이제 성장주를 굉장히 좋아하죠. 코스닥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50% 100%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파이프라인 기업들, 하부 벤더 기업들을 또 200% 300% 올라가는 기업, 진짜 많게는 10배어까지도 갈 수 있는 기업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탑픽 종목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영상은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올해는 정말 커다란 기회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몇 없는 한 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기에 정말 많은 인사이트들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탑픽 종목도 잊지 마시고 꼭 보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